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중인 주동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고요. 사실 한국에 유학 오고 놀란 것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의미에서요. 저는 중국에서 좀 있는 집 자식이라 부모님 지원으로 고액과외를 받았어요. 사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정보력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는 대학에 나오지 못해 저에게 명문대 입학을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노력의 결실로 저는 중국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에서 명문대 졸업생이어도 취업을 잘하지 못해요. 현재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신규 대졸자가 배출되면서 일자리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제 친구들도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일반 공장 노동자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며 차라리 저 임금을 받을 바에는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고학력 중국 청년층은 증가하는데 고임금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 거기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해요. 왜냐면 중국보다 고임금 일자리가 많고 교육의 질도 좋고 시급도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대학에선 한국 교환학생 경쟁률이 정말 높아요. 진짜 엘리트들만 갈 수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며 얻은 한국 교환학생 자격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직 중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고학력 친구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중국 밖으로 탈출해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죠. 저는 한국 땅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고 합격과 동시에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고향과 한국의 새로운 환경 사이에 극명한 대조의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거리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건축물 또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중국과 달리 현대와 전통이 혼합된 고퀄리티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이동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2050년쯤으로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서의 첫날, 신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날 배척하지 않을까 두려웠고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한국 친구들은 모두 외국인인 저를 챙겨줬고 매우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건 모두 시민의식이 높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새치기나 길 건널 때 공안만 없으면 무단 횡단을 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국에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모두 질서를 지키고 새치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가 없는데도 신호를 준수하는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물어봤죠. 차가 없는데 그냥 가도 되지 않아? 그러니 한국 친구는 동우야, 빨간불이면 당연히 건너면 안 되지. 그게 규범이잖아.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귀족과 천민의 대화 같았거든요. 나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더군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 수업에 적응하면서 전 더 많은 놀라움에 직면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중국에서 겪은 시스템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팀워크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지식의 실용적인 적용을 매우 강조했어요. 저는 빠르게 적응해 그룹을 이루어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에선 조별과제보다는 그저 레포트 제출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조별과제를 하며 느낀 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많은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 이것이 일생 동안 가지고 다닐 가치 있는 기술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학기가 지나면서 저의 한국 친구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 친구들은 훌륭한 학습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던 날 친구들은 저에게 계곡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가는 것이기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갔을 때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한국 애들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는 것도 화끈하게 놀아서 좋아요. 그리고 계곡에서 한바탕 놀고 먹고 하다가 갑자기 큰 볼일 신호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여자들끼리 놀러 간 거니까 계곡물 안에서 볼일을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계곡이나 바다 속에서 자주 볼일을 봐요. 어차피 큰 바다인데 그렇게 오염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너무 급하면 길거리에서도 싸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치워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지를 내리니 한국 친구가 기겁을 하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더라고요. 나 갑자기 큰 거 보고 싶어서 계곡물 안에서 쌀게. 걱정하지 마. 라고 당당히 말했죠. 이 말을 친구들 모두 일동경악을 하며 동우야. 여기 근처에 화장실 있다. 나와라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계곡물 안에서 싸면 되는데 왜 화장실까지 가야 되지? 제가 그냥 여기서 싼다고 하니 한 친구가 제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고는 동우야 꼭 여기서 싸야 한다 라고 말하며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뭐 친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지혜 계곡물에서 볼일을 보는 게 이상해. 중국에선 원래 그렇게 해. 한국 친구 지혜는 계곡이 우리 것도 아니잖아. 여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고 자연이야. 계곡 안에서 마렵다고 한 명 한 명 다 싸면 더러워지는 건 한순간이잖아. 볼일은 화장실에서 본다는 게 한국의 암묵적인 룰이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어. 야. 저는 또 귀족과 천민의 대화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 한국 친구들이 걱정됐는지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 문화 차이니까. 동우야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라며 애써 제 기분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다시 나아졌어요. 계곡 물놀이가 끝나고 친구들은 가방에 챙겨온 비닐봉지를 열더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며 쓰레기를 챙기더라고요. 중국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면 쓰레기를 챙겨가지 않았는데 또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 저도 쓰레기를 챙기는 척 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한국 친구들에게 배운 시민의식들이 많아요. 공동체 의식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 그리고 화가 나도 상대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등등. 이후 교환 학생이 끝나고 저는 중국에 돌아갈 때가 되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졌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들로 시야를 넓혔거든요. 한국 대학에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시민의식 그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어 수준을 최대한 올려야겠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한국에서 정착해 제 한국 친구들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우님, 다소 충격적인 사연 감사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일까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없네요. 다수를 위해 본인이 조금만 희생한다면 깨끗하고 배려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감동사연 왈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